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PI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장이 오늘 조금 이제 우리가 잊고 있는 게 3분기 실적 시즌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실적은 어느 정도 뭐 생각보다 선방했다라는 분위기에 코스피가 우상향하고 있다가 어제 오늘 좀 주종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상승은 10월 달에 좀 괜찮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10월은 코스피가 미국 시장보다도 더 탄력적으로 상승을 해서 올해 내내 이어졌었던 그 디커플링이 좀 완화됐다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시가총액 상위 주요 기업들이 발표를 마무리하니까 그 이후에 11월부터는 다시 또 디커플링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그 어제부터의 모습은 홍콩 쪽에서 벌어지는 이슈가 좀 장기화되면서 부담이 추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미국의 사상 최고가를 11월에는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들어서 미국보다 중국 쪽, 정확히 말씀드리면 홍콩 H지수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도 그대로 H지수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어제 야간 시장 쪽을 살펴본다면 미국 시장은 홍콩의 영향을 장중에 받아도 빠르게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코스피 야간 선물 시세는 그렇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정규 시장까지도 그 모습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단기 상승폭도 있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시점이기도 한데 부담 요인이 하나 좀 더 늘어났고 이쪽이 좀 조용해져야지만 우리 시장도 같이 회복을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단기 시세가 이렇게 불안하지만 중기적으로는 긍정적인 관점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3분기 실적에 의미 있는 변화 이것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10월 이후에 어제까지 코스피 상승률을 구해보니까 한 3.8% 되는데 그중에서도 업종별로 따져봤을 때 의약품이나 전기, 전자가 상대적으로 강세 보였다는 점이 참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각각 주도 업종이 부활을 했기 때문에 강하게 끌고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실적의 절대 수치는 아주 좋다 볼 수는 없어도 턴어라운드 기대는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흘러왔죠. 그래서 당장 오늘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쁘기 때문에 향후를 기대할 수 있어서 그래서 나타난 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3분기 실적 공개하고 이제 4분기 실적이 11월이니까 11월 중순 정도 되니까 4분기 실적도 별로 안 좋겠지만 그 절반 정도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공개된 것이 3분기니까 75% 그리고 한 나머지의 절반 정도가 공개가 된 것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절반 정도 반영이 됐다 감안하면은 80% 넘게 그러니까 악화된 기업 실적, 올해 악화된 기업 실적의 80, 한 3, 4%는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점차 그게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은 12월 이후부터는 또 주가 반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 기대감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수치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산출한 수치를 따져보니까 어제 종가 기준으로 거래소가 그러니까 코스닥은 좀 나중에 차후해보고 거래소를 따져보니까 PER은 14.62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2분기 실적을 베이스로 한 수치이기 때문에 어제까지 수치를 만약에 3분기 실적 발표된 걸로 감안을 한다면 30% 정도 악화될 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15.7배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4분기 만약에 추가적으로 악화되면 16배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좀 많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나빠졌다 이게 아니라 그 정도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높지만 향후에는 그것이 개선될 것이다 이것을 전망하자는 것이고 4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이후에는 내년 기업이익이 지금 추정치를 놓고 봤을 때 한 연간 20% 정도 회복이 전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내년 실적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결국 PER이 다시 낮아져서 한 12.6배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내년 지수, 그러니까 내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에 지수 밴드 추정을 하고 그것이 12월부터 좀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2,300포인트 이상 회복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고 오버슈팅이 나오면 좀 더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은 내년 이제 분기 실적들 발표가 되면서 또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3분기 실적 시즌이 그러한 변화가 나타날 그럴 시그널을 줬다. 이 점에 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실적이 바닥이다 뭐 이런 바닥론들이 지금 솔솔 올라왔고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대표님도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약간은 이제 이곳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였어요. 이제 반전을 좀 기대해 보자라고 했고요.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지금 바닥권 진입한 것 같던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지수가 내려가니까 좀 불안하잖아요. 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봐야죠. 왜냐하면은 주가만 뭐 턴어라운드 된다 이걸로 기대하고 만약에 경기가 더 계속 안 좋아진다 이래 버리면 기업 실적도 또 안 좋아질 테니까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단순히 기업 주가뿐만이 아니라 경기 선행 지수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 나왔죠. 제가 어제 지난주에 나오지 않았으면 이제 이번 주에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OECD 경기 선행 지수 그래프를 한번 OECD 홈페이지에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림을 한번 그려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나라들을 뽑았냐면 제가 예전 같으면 이제 중국이나 뭐 이런 걸 뽑았는데 중국 제외하고 OECD 전체 회원국, 그러니까 OECD 토탈하고요. 그리고 한국하고 미국 경기 선행지수 요 그래프를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위에 분홍빛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우리나라 한국이 있고 가장 빨리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아직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바뀌고 있다는 게 뭐냐면 OECD 전체 푸른색 선입니다. 제가 일부러 타원으로 빨간 타원으로 오른쪽 끝에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하향하는 각도가 거의 멈췄고 수평으로 변화가 되고 있죠. 지난 9월에 수치가 이제 어제 나온 것인데 하강되던 수치가 전월 대비 보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녹색선인데 우리하고 지금 같이 묶여가지고 잘 안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과 OECD는 이제부터 보합으로 들어섰다. 우리가 아직 계속 하향 중이긴 한데 대외 의존도를 만약에 감안을 한다면 그 영향을 언젠가 받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제부터는 반전할 수 있는 최소한 반전은 못하도 이제 바닥권 진입해서 옆으로 끼는 그런 모습을 다음 달 내지는 그 다음 달 내년 초 이 정도에 기대할 수 있겠고 주가는 그렇다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주가의 상승에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결코 그냥 간과할 것이 아니라 바닥권에 있는 경기지만 그래도 계속 주목해서 언제 턴어라운드가 나타나는지 그때쯤 되면 이제 주가에 탄력이 붙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이 좀 강하게 베팅을 해줘야 되는데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만 지금 특히나 연기금만 좀 사주면서 지수를 방어하는 수준인 거잖아요. 개인은 뭐 내릴 때는 사고 뭐 계속해서 같은 패턴이고요. 외국인 수급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은 왜 안 들어오나 이걸 또 따져봐야 되는데 예전에 이제 실적 시즌 처음 시작할 때 이 달러 인덱스 추이를 제가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달러 인덱스 그래프는 안 보겠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가 안 들어오는 이유는 그 달러 인덱스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됐는데 그러니까 1,200원대에서 1,160원대로 원화가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강세가 됐는데 왜 안 들어오느냐? 그건 좀 얘기가 좀 잘못된 표현이 뭐냐면은 그쪽으로 그렇게 단기적으로 돈 싸주머지고 오는 그런 외국인 투자자가 개인님만 모를까 이 펀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라고 한다면 글로벌 이머징 마켓 펀드 쪽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나라 환율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머징 마켓 통화 전체를 봐야 되겠죠. 근데 이머징 마켓 통화 전체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모습은 아니고 달러 인덱스가 아직도 강세 흐름 속에서 등락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반적으로 돈을 들고 오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10월부터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 주가는 좀 많이 올랐지만 어제까지 딱 따져보니까 2,465억 원을 매도하고 또 그나마 또 매수세도 편중이 돼가지고 IT 쪽으로 뭐 8,700억 사고 의약품 쪽으로 4,700억 사서 아까 말씀드린 상승이 높았었던 그 업종 쪽으로 집중이 된 매수세였고 따져본다면 그렇게 된다면 1조 2천억 정도를 이쪽에 샀는데 3천억 정도 매도를 했다라고 본다면 나머지 업종이 얼마나 많이 매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달러 인덱스 흐름이 변화가 되지 않는 한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전체 업종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는 힘들고 그래서 지금 실적이 좀 괜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봤을 때 업종의 순환매 같은 것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고 계속 IT 업종하고 뭐 바이오나 의약품 이쪽이 좀 빠르게 움직이는 이유다. 그쪽밖에 볼 수가 없는 이유가 지금 이쪽에서 수급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그래서
그러한 수급이 과연 무엇에 근거하고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를 따져보기 위해서 채권 시장 쪽을 또 다시 보자 이 말씀을 드려서 제가 미국 장단기 국채 수익률 흐름하고 CME 기준금리 확률 이것을 표를 하나로 이렇게 컴바인 시켜서 하나로 한 화면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살펴보면은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제가 표시를 한 게 파란색 선으로 표시를 한 거고 빨간색 선은 이제 단기물, 1년물짜리를 표시를 한 것인데 그리고 그 아래쪽은 CME 패드워치 툴에서 나타난 내년 12월에 FOMC 회의 금리 동결 확률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지금 동반해서 올라가고 있고 CME 패드워치 툴의 금리 동결 확률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55%대까지 근접을 한 다음에 어제 반락을 했는데 결국 이것을 그대로 보면은 10년물 위에 10년물 국채 수익률 푸른색 선하고 거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하는 기대 수익률하고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상승 추세에 이미 들어섰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빨간색 선 1년물은 왜 저렇게 가만히 있는가를 따져본다면 그것은 패드에서 지금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안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확히 봐야 된다라고 본다면은 빨간색 선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파란색 선을 봐야 되는 것이고 단기물은 유동성 공급으로 저런 좀 인위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금리 전망을 할 때 더 이상 금리 하락을 더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 이제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저것이 미국만 저러냐 하실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독일 10년물도 마찬가지로 동행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나타났었던 어떤 무슨 펀드가 문제가 생겼다. 독일 국채하고 연동된 그런 펀드가 문제가 생겼던 게 뭐 해소가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저런 금리의 기조적인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글로벌 국채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금리가 추세적으로 상승 진입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아까 봤었던 OECD 경기 선행지수처럼 만약에 경기가 턴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금리의 상승폭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어제 얘기했듯이 2%대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제가 봤을 땐 2%도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결국 달러가 이 금리 측면에서 계속 저렇게 미국 쪽이 올라간다라고 할 때 다른 나라 금리가 미국을 앞질러 가거나 아니면 미국의 금리가 다른 나라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추세적으로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은 결국 미국이 금리를 기준금리를 상승시키건 하락을 시키건 그것이 문제 아니라 다른 여타 국가하고의 비교를 해가지고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달러 흐름이 변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다른 나라 대비 상대적으로 약한 금리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러할 확률이 지금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미국 달러 강세 기조가 지속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고 그로 인해서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이머징 마켓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금리 부분을 저희가 봐야 되는 게 금리가 더 이상 만약에 하락을 멈춘다면 채권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계속해서 이제 강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고 해도 혜택을 보기가 좀 어려워진다라는 자연스러운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언제까지냐를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계속 그게 된다고 본다면은 뭐 내년도 장세 우리 장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1월 정도까지 되면 완화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금리 상승이 추세적으로 변화가 나타나더라도 내년도 된다면은 2분기나 3분기에 미국의 국채 공급이 많이 좀 줄어듭니다. 증가율이 급감한다는 것이죠. 제가 그건 예전에도 표로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 2분기, 3분기는 원래 좀 줄어들고 올해 2분기, 3분기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롤오버돼서 내년에 발행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좀 많이 감소할 것이라고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도 1월 29일 FOMC 회의 때는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채권 발행도 좀 줄어들고 달러 유동성이 좀 완화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내년도 1분기부터 달러 약세로 들어설 수 있을 가능성이 점차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FRB가 중립적 스탠스를 계속 이어가면서 1월에 그러한 좀 변화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달러 공급, 채권 공급이 약간 좀 줄어들면서 여유가 생기면서 달러가 좀 약세로 들어서면서 FRB 시장은 좀 개입이 좀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시장 개입은 좀 줄어들겠지만 그렇다 해서 유동성 흐름이 안 좋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글로벌 유동성은 그때부터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머징 마켓 쪽으로 큰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냥 미국 올라가면 그냥 따라 올라가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금리가 좀 약세로 반전하면 달러도 약세되지 않을까. 이런 시장의 기대감은 이제 좀 한풀 꺾였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월 장은 별로 그렇게 약하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12월까지도 약간 좀 그런 모습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미국 금리가 좀 상대적으로 좀 약화되는 내년 1월 이후 그쪽까지로 기다려야지만 달러 캐리 트레이딩이 발생이 되면서 이머징 마켓을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경기의 상승 반전까지도 지금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더 강할 수가 있겠고, 이머징 마켓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이 11월의 모습과 비슷한 그런 모습이 또 12월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내년 1월까지 1월에 변화 모멘텀이 나타나는 것을 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미국 보면 항상 부럽다는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어제 다우는 마치 짠 듯이 보합해서 딱 마감이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 나스닥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같은 이머징 마켓이나 신흥국에는 전이가 지금 전혀 안 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분들도 그래요. 미국으로 다시 이제 투자를 한번 해봐야 되나 이런 얘기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까? 예, 한 템포 늦었지만 내년을 본다라고 한다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 비중은 지난해 같이 올해처럼 다시 또 이 등락은 있겠지만 좀 비중을 늘려가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은 하고 있지만 제가 예전에 기술적 분석으로 놓고 봤을 때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는다면 미국 쪽 비중을 좀 늘릴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전략을 우리나라 쪽, 미국 쪽 이렇게 세워본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투자 메리트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 상승 여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먹고 나오는 그런 모습. 그러기 위해서는 레버리지 ETF가 좋겠죠. 유다우나 뭐 나스닥 레버리지 ETF 3배짜리 정도 되는 거 조정 때마다 한번 사봐서 내년 초까지 끌고 가는 모습. 또 그리고 우리나라 쪽을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디커플링을 우리 전체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디커플링을 벗어날 수 있는 업종이 IT 업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IT 업종은 디커플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IT 업종보다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IT 업종의 뭐 특정 종목을 사자기 부담스러우실 테니까 한국에서도 IT 업종에서 레버리지 ETF 이쪽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한 1월까지 끌고 가보면 단기적인 투자 전략 한번 필요하다. 그렇게 전략 꾸려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